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4월 7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오늘 1분기 실적 시즌이 스타트가 됐습니다. 대표 IT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이 발표했는데 영업이익 9.3조 원이 삼성전자 나왔고요. LG전자 거의 1.5조 원. 시장 컨센서스가 이게 한 8.9조 정도? 시장 컨센서스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즉 각 증권사들이 추정하는 평균값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거보다 높았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와야 1.2조 좀 넘게 봤었던 것 같은데, 휴대폰 사업부, MC 사업부 공시를 3월 말에 내면서 아예 이제 7월 말에 이제 판매랑 그죠, 생산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휴대폰 사업이 아직 반영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LG전자 오른 이슈로 실적이 발표하면서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요.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분이 생각보다 안 나왔네, 이런 생각으로 좀 시장에서 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대되는 거는 결국 EQ버터가 본격적인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호실적이 오늘은 반영하지 못했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올해 1월 초에 개인이 거의 8만 6천 원 이상에서, 그리고 9만 원대도 꽤 몇 조가 들어왔는데, 1월 11일 기억하시겠지만 코스피만 거래대금이 43조 터진 날 정말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입문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서 삼성전자, 현대차, 뭐 네이버 카카오도 사서 먹으신 분도 있지만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사서 고점에 지금 대형주로서 좀 물려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들어온 자금은 일단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가격은 이상으로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겠지만 재미가 없고 주식을 또 처음 하시는 분은 좀 지루할 수 있고 오래 답답해 하실 수 있을 텐데요. 2분기부터 기대되는 삼성전자, 특히 반도체 부분에 대한 디램 사이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정말 맛볼 수 있을지는 좀 앞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가운데 사진들은 뭐죠?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이제 그죠? 뭐 배터리 공장, 뭐 그리고 이건 뭐죠? 양극재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니켈, 뭐 갈아 놓은 거겠죠? 이거는 폭스바겐 그룹, 그쵸? 배터리 밸류 체인, 이런 부분을 뭐 이렇게 폭스바겐이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오늘 2차 전지 소재주 대표 소재주 LNF가 시가총액 비싸니 뭐니 상당히 말은 많지만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LNF 관련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뭐 안 보신 분은 보면 좋겠고요. 자, 4월 들어서 5일 연속 지금 외국인이 시장에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2조 원 넘게 샀습니다. 이게 일전에 3월 말쯤에 말씀드렸지만 CFD 가세가 4월부터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CFD를 사고 파는 것들이 그동안 외국인으로 계속 잡혔기 때문에 많이 선제적으로 판 물량이 있었다면은 CFD로 이제는 매도세가 별로 안 잡히게 되면은 실질적인 외국인 매수세가 잡히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정확히는 추정은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주는 어땠죠? 뭐 하나투자증권이 요새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뭐 결국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그죠, 상장 투자한 회사가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한다, 이런 소식 때문이기도 한데, 오늘 뭐 유한타증권은 또 매각설이 있었고요. SK증권은 예전부터 뭐 매각설도 있고 했었는데 상당히 중소증권사가 오늘 날라다녔고요. 증권업종의 1분기 실적이 우리의 주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동학개미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 덕에 상당히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날아올랐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증권시장에 대한 그런 실적 기대감은 2분기는 더, 그리고 올해 내내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체크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밤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캐시우드 그리고 테슬라,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비싼 것인가? 미국 주식 시장 PR로 우리 선행으로 해도 20배가 넘어가죠. 거의 지금 22배, 23배 이거 수준일 텐데, 진화하는 기술 혁신, 역사상 어떤 때보다 혁신도 왜소하게 만든다.
좋은 디플레이션이 결국 폭발적 수요를 창출하고 이런 것들이 파괴적 혁신을 만드는 빅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R의 공포,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어려웠지만 사실상 나스닥이 전고점을 S&P 500이나 다우존스처럼 탈환하지 못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일부 애플 이런 관련 종목 빼고는 결국 상당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이 캐시우드 우리의 돈나무 언니께서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거를 가져온 게 코비드 19 그죠? 이게 이거를 더 가능하게 하지 않았나. 근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의 좀 문제가 되는 또 부익부 빈익빈 이 양극화를 되게 심하게 만들고 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어쨌든 캐시우드가 지금의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설득력 있게 말한 거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즉 시장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 연준이 또 디플레이션 파이터였잖아요 작년에 내내. 그러니까 너무 경기가 안 좋고 이게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장기 침체로 가면은 정말 다 죽을 수 있으니 그 디플레이션 환경을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려고 했던 게 지금 연속 성장에서 연준이고 AIT 평균 물가 목표제까지 도입하면서 이런 막대한 부양책을 쓰면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도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선제적으로 즉 예전에 테이퍼 텐트럼처럼 긴축 발작이 나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준은 분명히 통제하고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미국 재무부에서도 그걸 옐런 재무부 장관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계속 유동성이 펼쳐지면 부익부 빈익빈에 의해서 결국 소수의 뭐 플랫폼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그런 기업들이 폭발적 수요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로 치면 그게 뭐죠? 카카오예요. 카카오, 네이버 이게 이 두 기업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뭐 지어서포트, 오아시스, 새벽 배송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오늘 급등한 DNC 미디어 있거든요. 카카오 페이지가 갖고 있는 웹툰이죠. DNC 미디어. 이것도 사실 제가 유튜브 작년 9월에 처음 시작하면서 템버거가 가능한 종목 이런 종목식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언급해서 많이 올렸다. 이걸 절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파괴적 혁신, 즉 파괴적 혁신을 가진 그죠? 파괴적 혁신 이거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디스트럭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나요? 이거에 대한 기업의 이 결국 이게 또 반도체 쪽에서도 파괴적 혁신은 아니겠지만 반도체에서는 기술력, 기술 이니셔티브 이걸 가진 기업들 반도체는 그게 파괴적 혁신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시장에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된다는 게 아니라 저금리와 유동성 하에서 폭발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사자로 돌아서나 4월 들어 5일째 2.2조 원 순매수 코스피에서 보여주고 있죠.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제목을 했는데 심상치 않다 이건 아니에요. 일단 원화가 강세되니까 들어오는 것 같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CFD 이게 개인 물량이 됐던 게 3월 30일자로 가세가 끝나다 보니까 무가세에서 이제 가세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동안 팔아냈던 게 개인들이 이제 매도세가 조금 주춤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외국인은 그동안 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매도세가 잡혔으면은 순매도로 잡혔던 이유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 아까 말씀드렸고요. 오늘 약세였어요. 자, 2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올라탈까 이런 제목이 있는데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LNF 양극재 오늘은 원래 LNF가 NCMA라고 해서 기본적인 아까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 제 채널 유튜브 채널에서 LNF 치시면 바로 나와요. 이걸 양극재 오늘은 SK이노베이션을 통해 그죠? SK이노베이션이 뭐 각형을 할지 뭐 파우치를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폭스바겐 납품 추진 이런 썰이 나왔습니다.
공시는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ITC 판결, 백악관에서 어떻게 결정할지에 따라서 계약이 좀 바뀔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였어요, 뉴스. 근데 주가는 사상 최고가 같고요. 오전에 이게 뉴스가 나오면서 쫙 올렸다가 쫙 한번 밀었다가 다시 종가는 거의 신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수젠이나 시젠, 그죠? 수젠텍, 시젠 뭐 이런 코로나 진단키트 하는 업체들 코로나 확진자가 3개월 만에 600명대 후반을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일부 강세를 보였어요. 이거는 좀 바이오가 최근에 테마성으로 심리적으로 되게 안 좋았는데 바이오 센티를 살리기엔 좀 그랬고요. 일시적으로 코로나 확진자에 따른 약간 테마성을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NCMA 얘기하다 좀 끝났는데 어쨌든 이거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LNF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 비중이 크고요. NCMA를 결국 테슬라의 원통형에 들어가는 그런 양극재 소재인데 폭스바겐 쪽으로도 납품이 추진이 SK이노베이션 되면은 단일화 거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 비중이 큰 LNF로서는 고객도 다변화되고 지금 캐퍼도 22년까지 거의 엄청나게 증설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지금의 PER로 치면 뭐 100배가 넘니 80배니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한 2, 3년 뒤에 이익을 땡겨오고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밸류에이션보다는 성장성을 보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좀 체크해 봤습니다. 자, HTS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코스닥 다 같이 올랐어요. 거래대금도 최근에 돼서 조금씩 올라가요. 양시장 26조. 최근에 양시장 합쳐서 거의 20조가까지 떨어졌다가 물론 연초에 60조, 40조는 못하지만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간, 연기금 오늘도 팔았어요, 이놈들. 코스닥은 사고 있네요. 코스닥은 사고 코스피는 계속 팝니다. 뭐 오늘 지방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이렇게 끝났고 4월 9일날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부터 연기금의 또 그 이제 비율 이거 다시 논의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미 18조 가까이 팔았는데 뭐 지금 와서 이제 중단한다? 의미 없죠. 다시 사면 몰라도 다시 살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인이 1월엔 그렇게 사더니 예탁금은 60조 원에서 65조 원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절대 사지 않습니다. 외국인 거래소 바스켓을 들어오고 있고요. 환율 원화 강세로 코스닥도 오늘 샀네요. 오늘 거래소 업종 보면은 증권 업종이 제일 강했습니다. 그죠? 3.5%. 증권 쪽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유한타증권, 뭐 SK증권, KTB투자증권, 뭐 매각설 뭐 이런 것들, 그쵸? 뭐 여러 가지 개별 이슈, 뭐 지분을 갖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하나투자증권 어디 있죠? 하나투자증권 여기 있네요. 오늘 보합에 끝났네요. 장중에 20% 넘게 올랐었는데, 그죠? 어쨌든 증권주가 실적 그리고 개별 호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기전자는 오히려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가 0.5% 가까이 빠졌고요. 하이닉스는 올랐고 LG전자도 실적 좋게 나왔는데 역시 조금 일부 차익실현 났고 MLCC 요새 상당히 수출 동향 좋은데 삼성전기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뭐 DPC 30% 가까이 올랐네요. 그죠? DPC가 원래 예전에 뭐 스테이크 인베스트먼트 이제 뭐 빅게트에서 비상자 많이 사놓고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쨌든 이게 전기전자 업종으로 분류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뭐 웬만한 업종 다 강했다. 코스닥은 역시 마찬가지로 웬만한 업종 다 강했다. 근데 제약 업종이 오늘 오르긴 했는데 보면은 시젠 아까 말씀드린 차바이오텍 뭐 이런 것들 일부 종목이 진단키트가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좀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나머지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차트 코스피 우상향을 계속 움직이고 있네요. 일단 코스닥 역시 올라가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가 요새 최근에 계속 중요해요. 계속 코로나 이전에 13레벨까지 떨어질 거냐 한 16까지 올 것 같은데 완전히 요새 반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갈 거라고 계속 보고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보면은 삼각 수렴형에 그죠? 삼각 수렴을 했다가 위에서 턴을 하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모습은 아주 좋아요. 종목들 간단히 살펴보죠. 오늘 특징적인 거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대형주 쪽에서 요 네이버 카카오 어제 많이 올라서 좀 일부 떨어졌고 LG그룹사가 좀 약했고 삼성물산 강했고요.
뭐 바이오 좀 올랐고 뭐 다 그냥 그랬습니다. 시클리커 그냥 그랬고요. 그죠? 주산업종 약했고 건설업종 좋았고 철강은 그냥 그랬고 뉴딜 관련주 2차전지 수소 뭐 이런 쪽인데 LNF가 강했는데 포스코케미칼도 같이 강했고 소재 쪽 첨보만 떨어졌고요. 그죠? 효성 오랜만에 3인방 반등에 나섰습니다. 뭐 풍력 관련주 CS인드도 오늘 뭐 내일 IR이 있다고 하는데 2.4% 올랐고요. DNC 미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거 웹툰 지적재산권 카카오페이지가 2대 주주고요. 키다리는 떨어졌는데 DNC 좋게 나왔습니다. 얘도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 엔터 증명에 여기 없는데 이 빅히트가 오늘도 그죠? 호재성 이슈로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상장 했었을 때 따상 잡으신 분 가격이 아직도 멀긴 하지만 30만원 이상이지만 차트로 보면 좀 일단 우상향 가고 이제는 완전히 엔터 기업이 아닌 플랫폼 기업으로 시총 10조를 거의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9조 8천억에 끝났는데 상당히 수급은 좋아요. 연기금이 또 많이 샀어요 이것도. 자 여행주 안 되고 있고요. 화장품주 뭐 그냥 그랬고 헬스케어 대형 쪽 뭐 라이선스 아웃 쪽 시가총액 높은 것도 안 됐고요. 일부 제약업종이 반등에 나섰지만 여전히 부진하다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 시젠 신풍제약 수전태 코로나 관련 제약주들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도체 어땠습니까? 오늘 유니셈이나 그죠? 뭐 고영 일부 종목들이 조금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약세 어제처럼 그냥 좀 쉬어가는 모습 그죠? 이렇게 보였고요. 핸드셋 쪽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핸드셋 쪽 일부 테스트 업체들 뭐 좀 강하긴 했는데 그냥 좀 힘들었다. 자율주행 힘들었고요. 뭐 거의 보합권에 끝난 게 많네요. 5G랑 유성 최근에 관련주들 계속 연이어 이틀째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종목 좀 정리를 해봤고요. 4월 들어 원화도 강세, 미국 금리도 1.7% 내면 오늘 보니까 장중에 1.68, 1.7도 깨졌더라고요. 이제 아마 이 금리에 따라서 증시가 출렁이는 거는 아마 당분간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이게 또 하반기 들어서 또 나올 수는 있는데 백신 접종 미국에서 5월 말까지 뭐 바이든 대 정책대로 끝나고 정말 경기 부양 나오고 실업률 좋게 나오고 고용이랑 뭐 지표 더 좋게 나오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1.8, 뭐 9 이렇게. 근데 지금처럼 그런 이슈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테이퍼링 이슈나 뭐 이런 게 나오면 신흥국이 좀 달러 강세하게 흔들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2분기가 피크아웃이 될지 3분기가 피크아웃이 될지 모르겠어요. 피크아웃이란 게 앞으로 나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좋게 나와서 경제 지표가 제 1분기 때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주식시장은 사실 작년 코로나 이후에 깨지고 1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이 경제 회복에 대해서 먼저 선반영 된 겁니다. 지금. 그럼 앞으로 더 좋아야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 2분기까지 무조건 좋다고 보고 있는데 3분기 이후부터는 개별 종목별로 또 차별화가 될 건데 전체가 좋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라는 거예요. 특히 시클리커 업종들 지금 좋았던 해운 그죠? 뭐 화학 뭐 철강 이런 것들 글쎄요 3분기가 2분기보다 좋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는 있는데 3분기까지는 좋을 수도 있고 그래 2분기까지는 주가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바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드리고 있고 성장주 또 다른 논의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NF 아까 얘기 드렸어요. 이런 거 근데 오늘 또 특이한 게 알톤 3000 이런 자전거 그냥 업체들이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 그런 시장 확대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이게 테마성이 아니라 전기 자전거도 지금 이미 이용하신 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도 시장이 커질 거다. 이렇게 모든 걸 전기, 모든 걸 친환경 ESG 중에 2로 붙이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부분은 오스틴의 셧다운 그 한파 때문에 비용 이슈가 있었고요. 갤럭시 스마트폰에 대한 견조한 출하량이 아인 부분 실적을 견인해서 반도체보다 더 잘 나왔어요. 이게 4.5조가 나왔죠, 거의. 가전도 꽤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9.3조가 나온 건데 2분기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반도체 실적이 메모리 여팡 사이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방향성이 앞으로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사실 쉬어야지 지금 반도체 장비 소재 뭐 부품 이런 것들이 더 좋았듯이 삼성전자 또 혼자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이면
개발 종목 장세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적으로 1월 같이 삼성전자가 혼자 시가총액 1위 거의 600조에 가까운 기업이 급등하는 거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모습은 또 아니에요.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있고요. 어쨌든 1월의 고점은 분명히 넘어갈 겁니다. 그게 올해 한 번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피크아웃을 언제 치는지 시장이 종목별로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는 저도 매일 체크해가면서 계속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